got nothing to lose. Do you remember the innocence of youth? Butterflies in summer skin, lightning exploding through, roller coasters in your veins. Do you remember the never-ending days? Every crush you ever had burned in your DNA, with a sparkle in your eye, forever young.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코너로 라이카 M10 모노크롬을 제가 빌려봤습니다.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코너는 반도 카메라랑 저랑 이제 콜라보를 하는 건데요. 누가 누구를 스폰서하는 개념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라이카 장비를 반도 카메라에서 빌려서 이제 제가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아서 갖고 있지 않은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또 신형 장비가 나오거나 또는 신형 렌즈가 나오거나 제가 올드 렌즈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신형 기종에 대해서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너는 저한테 제일 위험한데요. 이렇게 리뷰를 하고 제가 그 장비를 구매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일 위험한 리뷰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콘텐츠가 있고 제가 그걸 또 빌릴 수 있는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번 힘이 닿는 한 매달 한 번씩은 이런 장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카 M10 모노크롬에 대해서는 일단 모노크롬 그 흑백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매우 설레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카 모노크롬은 매우 특이한 그런 카메라인데요. 디지털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컬러 처리하는 부분이 로우 파일부터 아예 없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여러분들이 그 라이트룸이나 이런 데서 불러드리더라도 컬러 정보가 하나도 없는 흑백만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점은 뭐냐면은 원래 컬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필터들이 다 사라지고 그게 이제 흑과 백을 표현하는 그런 개조 표현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얀색부터 검은색까지의 그런 그 레이어가 굉장히 촘촘 더 컬러를 찍는 카메라보다 촘촘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통상 흑백에서는 개조 표현이 풍부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밝은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측광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한 중간 톤은 굉장히 그 무난하게 디테일 정보들이 다 살아있는데 밝은 부분에서 디테일 정보가 다 사라지거나 또는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 정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에 따라서 측광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근데 흑백 이 모노크롬 카메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심한데도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모두 살아있고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도 모두 살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고 후보정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안부를 더 뭐 강조한다거나 또는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강조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라이카 M10과 라이카 M10 모노크롬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십니다. 흑백 사진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라이카 M10의 그 컬러 사진을 찍고 흑백 변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내가 뭘 찍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의 종지부를 찍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팁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를 동시에 찍어 본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섞어놓고 랜덤하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뭔지 추려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카 M10으로 사용한 M10으로 찍은 사진과 그 다음에 M10 모노로 찍은 사진을 다 흑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M10도 이제 흑백 변환을 했겠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프린트를 해서 또는 화면에서 막 랜덤하게 섞어 놓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쭉 셀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메타 정보를 보고 어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더 많았다. 또는 보정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로 보정하기 편했던 녀석이 어느 그 카메라였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구별하지 못했는데 모노가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분명한 건 제가 모노를 오래 써보면 저도 M10으로 컬러 변환한 사진과 모노크롬으로 이제 처음부터 찍은 사진을 나중에 어느 게 모노크롬으로 찍은 사진이냐라고 구별하라고 하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얘로 찍었을 때는 처음부터 요렇게 찍었을 때도 하이라이트 부분이 살아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모노크롬으로 찍을 때는 사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카 M10으로 찍으면은 얘가 이제 안부 복원력은 뛰어난데 하이라이트는 통상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더 어둡게 몇 스탑 어둡게 찍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로 찍었을 때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겠지. 그러면은 몇 스탑 더 어둡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신경을 쓰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찍을 때부터 좀 신경 쓸 게 많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M10 모노크롬으로 또는 M10이 아니더라도 모노크롬 바디로 찍었을 때는 굉장히 그냥 편리하게 찍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12500 ISO가 있는데요. 라이카 M10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시나요? 저는 ISO 6400 이상은 잘 안 올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ISO 6400을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한 스탑 더 어둡게 찍은 다음에 3200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3200 이상 올라가면은 어딘가 조금 제가 추억을 기록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 노이즈가 약간 부담스러운 선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는 12500까지 ISO를 설정하고 찍으시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도 일단 자유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둠에 강한 정말 흑백 사진을 찍으면서도 빛과 어둠의 대비가 매우 심하고 또 완전히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그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점에서 이 모노크롬은 굉장히 그 가치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를 모노크롬을 하면서 사용한 렌즈는 요 50mm 리지드 렌즈인데요. 얘는 주미크론 이 2세대 렌즈입니다. 올드 렌즈죠. 요새 리지드 렌즈는 굉장히 그 몸값이 점점 뛰고 있는 인기 렌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최대 개방했을 때는 올드 렌즈의 느낌도 적당히 나면서 2.8로 조이기 조금씩 한 스탑씩 조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현행 렌즈에 가까운 느낌이 난다는 점에서 올드 렌즈이지만 현행 렌즈의 그런 깨끗한 해상력이랑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리지드 렌즈를 많이 찾으시고 또 약간 컬렉터 분들도 리지드 렌즈의 상태가 좋은 녀석을 그냥 수집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렌즈 조합으로 모노크롬을 사용했던 이유는 모노크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흑과 백 그리고 빛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리지드 렌즈 같은 경우가 이제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행 렌즈 같은 경우에 역광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플레어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광학적인 억제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겠죠. 그런데 리지드 렌즈는 적당히 플레어도 생기면서 또 보정하기에 따라서 약간 빛이 부드럽게 어떤 피사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 헤이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표현이 돼서 약간은 좀 아티스틱한 표현을 하는데 이 리지드 렌즈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아포크론 조합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포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선명한 그런 화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동시에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 면이 리지드 렌즈와는 또 대비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M10 모노와 리지드의 그런 M10 모노와 리지드 렌즈 그 다음에 아포크론의 조합으로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리뷰 결과를 사진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테스트를 해봤던 건 이제 모노크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노크롬 바디서부터 타입 246 M240 베이스의 그런 모노크롬이죠. 처음에는 M9 베이스의 모노크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M10 베이스의 모노크롬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M11 베이스의 모노크롬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각 바디별로 특징이 다 다릅니다. 최초에 나왔던 녀석은 매우 거칠게 찍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M24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찍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M10 모노는 제가 아직 짧게 사용해 봐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M246보다 훨씬 더 깨끗한 그런 흑백 사진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를 좀 아이소를 높여서 찍어볼 기회가 많았다면 여기에 대한 특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M10 모노크롬과 M246 베이스의 모노크롬은 이렇게죠. 바디 두께도 다릅니다. M240 베이스 바디이기 때문에 훨씬 두껍죠. 반면에 이제 M10 베이스의 바디이기 때문에 필름 바디와 동일하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얇고 이제 가볍습니다. 물론 둘 다 기본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볍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상태이고, 그 다음에 렌즈는 얘도 이제 제가 리지드하고 그 다음에 아포 렌즈를 넣어서 많이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리지드하고 아포 렌즈 베이스로 해서 쭉 일주일 동안 제가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비교하는 콘텐츠는 또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넘겨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10 모노 베이스에 리지드 렌즈를 쓰고 그 다음에 아포크론을 쓴 비교부터 이번 영상에 차례대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이 더 좋은지, 또 리지드의 느낌과 아포크론의 느낌은 또 어떻게 다른지 흑백에서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이 M10 모노크롬이 워낙 깨끗하게 찍혔기 때문에 다 라이트룸의 후보정으로 그레인을 어느 정도 라이트하게 넣었거나 또는 미디엄 정도의 그런 중간 정도의 그레인을 추가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레인 없는 그런 퓨어한 모노크롬 사진은 너무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나서, 특히 M10 모노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그린을 추가해 봤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10 모노크롬 또는 M10을 컬러에서 흑백 변환하는 것 중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고민 자체가 든다라고 하면 그냥 M10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흑백 사진이 너무 좋고 흑백 필름 사진도 즐기고 있는데 디지털로도 흑백을 정말 맛깔나게 찍고 싶다
그리고 섀도우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M10 모노크롬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